사랑의 방향은 모두 알고 있었는데요. 피해 방향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멈춘 뒤 마음은 흩어졌고 관계는 뒤집혔습니다. 그렇게 흔들린 하루의 틈 사이로 감춰둔 이름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What?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파탄난 이후 세 사람의 하루는 각각 다른 무게로 흘러갔습니다. 지혁은 일을 찾아 도시 외곽을 돌았고요. 성재는 말수를 줄인 채 주변을 정리했는데요. 은호는 스스로에게 일정을 빼곡히 채워 넣었습니다. 애써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지혁은 무거운 하루를 고집했습니다. 돈보다 자존심을 먼저 생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팔이 욱신거리고 어깨가 내려앉는 날에도 그는 버티는 쪽을 골랐습니다. 성재는 그런 지역을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필요한 말은 줄였고 불필요한 간섭은 지웠습니다. 마음을 숨긴 게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고 싶었습니다. 은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컨테이너 쉼터를 손보고 소규모 리모델링을 연결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하는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는데요. 누군가가 남긴 따뜻하네요라는 짧은 말이 그날의 가장 긴 위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위로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아주 작은 실마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엄마 정순이의 서랍 속 낡은 사진 한 장이었는데요. 젊은 여인의 얼굴선, 웃음의 각도, 눈매의 결이 이상하리만큼 낯익었습니다. 그 익숙함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종류의 것이었고요. 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잠깐 눈을 피했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건강검진에서 남매라면 이렇게 나오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이 겹쳐지자 더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앉아있던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진실이 조용히 내려앉았는데요. 정순이는 결국 말했습니다. 은호야, What? 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그 한마디는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을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진실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성이가 있었고요. 가난과 책임이 동시에 몰아치던 때 혼자서 한 생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손을 내민 사람이 정순이었습니다. 내가 맡아줄게. 그렇게 넘겨진 아이가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의 딸, 박영라의 친언니, 그리고 박진석과 재혼한 구조 속에서 보면 성재에겐 사실상 가족에 해당하는 관계. 법적 혈연의 복잡한 경계 위에 세 사람의 감정이 동시에 멈춰 서버렸습니다. 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름과 얼굴이 빠르게 섞였다가 흩어졌고요. 어느 순간 딱 한 장면으로 멈추더군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꺼냈던 질문. 나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는 답을 미뤘는데요. 이제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의 이름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만나서 말했습니다. 성재 씨, 우린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사이였나 봐요. 이유를 묻는 성재에게 은호는 저 그 집안 사람이래요라고 짧게 붙였는데요. 그 짧은 말 한 줄이 성재의 심장을 가장 조용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성재는 혼자 확인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에게 돌려 말하지 않고 정면으로 물었는데요. 대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예실이다. 예실이라는 말은 지나갔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가끔은 지금을 더 크게 흔듭니다. 성재는 그 흔들림을 수습하는 쪽을 선택했는데요. 사랑을 억지로 지우지 않되 선을 넘지 않겠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는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책임지게요. 근데 당신을 어렵게 하진 않겠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날의 두 사람은 사랑 대신 책임이라는 단어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지혁은 이 상황을 늦게 알았습니다. 알게 된 순간 마음부터 앞섰죠. 복잡했지만 그는 짧은 한마디만 생각했습니다. 넌 여전히 너야. 피가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거리를 지켰습니다. 은호는 대답했습니다. 선배,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주세요. 저 지금은 질문이 먼저예요. 지혁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럼 내 질문이 끝날 때까지 나는 옆에서만 있을게. 그 사이 고성이는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늘 정확했습니다. 제안은 간단하고 조건은 길었죠. 지금이라도 들어와. 은호는 묻습니다. 그 자리 조건 있죠? 조건은 있었습니다.
이미지 관리, 동선 정리, 그리고 혼란의 원인과 거리두기.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조건 없는 일만 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그 대답은 모녀의 전쟁을 예고했는데요. 모전과 계산이 한 문장 안에서 부딪히는 순간 관계는 가장 날카로운 모서리를 드러내곤 합니다. 이 와중에 예상치 못한 익명의 파일이 은호의 카페로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회의원본 WAV. 재생을 누르자 낮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미지는 책임으로 덮습니다. 이어 다른 목소리가 겹쳤죠. 그 청년은 사라지게 하고 다른 이름을 전면에 세우죠. 짧게 들리는 숨소리, 의자 마찰음, 유리벽의 잔향. 어디서 녹음됐는지 누구의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우려는 의도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은호는 파일을 끊어듣지 않았습니다. 5번을 반복했고 메모를 3줄로 정리했습니다. 하나, 누가 이미지를 말하는가. 2, 그 청년이 누구인가. 3, 이 파일을 왜 나에게 보냈는가. 그리고 4번째 줄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확인 질문 기록 서두르지 말 것, 멈추지도 말 것. 다음 날 은호는 발신 경로 대신 사람의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컨테이너 의뢰를 맡겼던 쪽, 골목 프로젝트 연결자, 말수가 적었던 중간 담당자. 누구도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이런 말이 남았습니다. 어떤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출을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침의 출처가 모호할수록 책임의 종착지는 더 멀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은호는 사람의 표정을 더 오래 봤습니다. 피하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는지. 성재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회사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은호에 관한 헛소문과 의도적인 누락을 정리했고 일정을 바꿔가며 먼저 듣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패했고 일부는 효과를 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방향만 틀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혁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사과는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을 짧게 했는데요. 숨지 않겠습니다. 이상철은 긴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자. 그 말은 잔소리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집안의 온도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덧붙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약속이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답이 전부였습니다. 영란은 상황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답게 캠퍼스의 라인을 먼저 그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서로 잡아주자. 은호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넘어질 땐 잡아주자. 두 사람의 약속은 모녀 대립의 한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죠. 대체 인물 프로필 준비 완료. 그 청년 주변부터 차단. 지혁은 잠시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나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정확히 둘 있어. 은호는 물었습니다. 회사 쪽 1명, 집안 근처 1명 그 말이에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지금은 이름을 말하지 않을게. 대신 내일 같이 확인하러 가자. 은호는 답했습니다. 좋아요. 다만 순서는 제가 정할게요. 제 질문이 먼저니까요. 지혁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쯤에서 성희의 속내가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파일의 유출을 사고로 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누군가의 의도로 봤습니다. 흘린 게 아니라 흘려보낸 거다.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확인을 유도하는 것, 혹은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는 것. 성희는 냉정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지은호, 시험해보자.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늘 양쪽을 가릅니다. 시험을 내는 쪽과 시험을 건너는 쪽. 은호는 건너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사람을 확인했고 그 다음 말을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자리를 정했습니다. 자신이 서 있을 자리, 지켜야 할 거리, 그리고 지워지지 않을 이름. 그렇게 오늘을 버티면 내일은 질문을 한 줄 더 건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지혁은 멈추지 않되 서두르지 않습니다. 넌 여전히 너다라는 한 문장으로 곁을 지키고요.
성재는 사랑을 접지 않고 선을 넘지 않습니다. 당신을 어렵게 하진 않겠다는 태도로 방향을 잡았고요. 은호는 이름을 되찾고 기준을 지킵니다. 조건 없는 일만 하겠다는 선언으로 모녀의 전쟁을 정면으로 받았고요. 남은 건 파일의 숨소리입니다. 낮은 호흡 한 번이 자꾸만 걸립니다. 어디서 들어본 리듬이고 아주 익숙한 박자인데요. 이름을 성급히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건 다음 회차의 질문이어야 하니까요.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지키는 방식으로 내일을 준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숨소리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세 가족의 얽힌 사랑과 갈등 속에서 비혼주의자 이지혁과 그를 사랑하는 지은호, 그리고 절친 박성재 사이의 팽팽한 삼각관계, 거기에 부모 세대가 남긴 상처와 책임까지 교차하는 KBS 주말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지은호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 사실은 고성희의 딸이자 박영라의 친언니 성재와는 사실상 가족이라는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피로 얽힌 관계로 흔들리며 세 사람의 선택과 책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끝에서는 익명의 녹취 파일이 다시 등장해 이 모든 판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최신 줄거리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한 예상 대본이라 실제 방송 전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그 차이를 비교하며 보는 재미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드라마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